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쥐메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판교 옆에 분당이 있다면 마곡 옆엔 검단이 있다. 검단 신도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1년 2월 23일 오늘자를 기준으로요. 검단 신도시에 예정돼 있는 물량들을 알아볼 거예요. 배정된 물량 중에서요.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50%의 기회를 주고요.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50%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자, 검단은 투기 과열지구예요. 투기 과열지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추첨제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물량이 좀 있어서 추첨제를 기다리시는 저가점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에 주요 일자리가 있는 곳까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는 철도 호재가 대기 중인 곳이니까요.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거주자분들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에요.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에 걸쳐 있고요. 대략 336만 평, 그리고 계획 인구는 18만 7천여 명에 7만 5,8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택지 개발 지구를 보실 때 이 계획된 세대 수를 보고 물량에 기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복잡했던 땅을 깨끗하게 밀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아파트도 짓고 편의시설도 짓고 역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채워 넣기 전까지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획됐던 호재들이 하나하나 실현돼 가면서 미분양이었던 물량들이 해소되고 점점 주목을 받게 되고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높아지고 그러는 동안 호재들은 실현이 되고 호재가 실현되면 입지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입지가 좋아지면 이 물량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몰리니까. 결론적으로 입지가 좋아지면 물량은 해소된다. 자, 따라서 입지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 많은 물량들을 언제 채우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올라 있는 미래 가치가 이미 반영된 그런 집들만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신도시에 접근하실 땐 입지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지를 한번 보러 갈게요. 서울부터 보고 가야겠죠? 여기가 이렇게 서울이고요. 여기가 광명시, 여기가 부천시, 여기가 인천, 여기가 인천시 계양구 위쪽에 위치해 있죠. 요쯤에 위치해 있는 검단 신도시를 보러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김포시가 위치해 있고요. 요 바로 위에가 한강 신도시, 동쪽으로도 김포시가 위치해 있고 한강 북쪽으로는 고양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검단까지 연장되는 1호선이 착공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가 여기다. 개발 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서울이랑 가장 인접한 곳, 2단계는 원당지구 북측이고 기축 아파트들과 연결되는 요 3단계까지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이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쾌적한 공원이 조성된다거나 특별한 호수 공원 같은 게 있다거나 좋은 학군이 형성된다거나 기대되는 상권들이 형성된다는 호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무리 말끔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져 있고 내부 자재를 좋게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즉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는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무리 촘촘히 일자리들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많은 인구들이 이 일자리로 다 자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건 인정하자 우리가.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서울과의 접근성일 텐데 그것도 일자리가 많은 서울. 여기까지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야 여기 있는 인구들이 일로 오니까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인구들이 와서 여기서 즐겁게 생활은 하지만 일은 여기 가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검단 신도시의 교통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 가장 중요한 철도만 보자고요. 자, 인천 1호선 연장은 확정된 거고요.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뽑은 호재들은 요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구상 중인 호재들을 같이 묶어놨는데 불인이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확정된 바는 없어요. 확정된 바는 없는데 구상 중이고 계획 중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부르죠. 미래 가치다. 자, 이게 미래 가치인 거고 요 미래 가치에 우리는 지갑을 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되겠냐? 이건 현실성 없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면 평생 전세 사셔야 돼요. 자, 요런 것들은 미래 가치다. 알아두고 공부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하는 노력만 하시면 돼요.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된 건 얘고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인천 1호선은 11월 11일 날 착공식이 있었나 보네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검단부터 나오자 그러면 103역, 102역, 101역을 지나서 이렇게 나와서 뭐 인천 1호선도 좋겠지만 공항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김포공항 쪽으로.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5호선을 이용하거나 9호선을 이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마곡으로 갈 수도 있고 여의도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강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길단 말이죠. 그래서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단 신도시한테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과거부터 많이 대두됐던 내용인데 19년 11월에 경기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노선 중에 요 노선이 포함됐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게 포함이 됐다. 오늘 볼 것 중에서는 요 두 가지가 연관이 돼요. 그 중에 5호선 연장을 먼저 보는 건데 요 서울 5호선 노선이 어디가 될진 모르지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검단 신도시를 찍고 또 어딘진 모르지만 어떻게 연결이 돼서 김포까지 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가 좋냐? 무조건 연결되면 좋겠지만 검단에서 5호선을 이용해서 환승 없이 한 번에 김포공항을 가고 마곡역을 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여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살짝 눈 떠서 꼼지락거렸더니 을지로까지 와 있는 거죠. 요런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나라 철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여기에 반영이 돼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이 계획에 자기들 노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영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노선이요.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 개선안에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노선도가 이렇게 돼요. 크게 보면 이렇게 5호선이 연장되는 거고요.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자, 5호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검단이겠죠. 검단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검단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노선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호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GTX D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잡음이 많죠. 20년 10월 12일에 인천시에서 경기도 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검단을 두 축으로 이어지는 Y자 노선을 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자, 그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건데요. 인천시 자료예요. 우리가 보는 검단이 여기죠. 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검단 어딘가에서 GTX를 타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양 어딘가를 거치고 부천 어딘가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는 거죠. 여기를 이 노선이 실현된다 그러면 여기다 별을 5,000개를 그려도 모자라죠. 그만큼 검단 신도시의 입지는 상승하는 거고 물리적 거리는 여기 있지만 시간적 거리는 요 정도 와 있는 거다. 이 노선이 반영 안 됐을 때 여기와 여기의 가격 차이가 이만큼이었다면 이 노선이 반영되면 요만큼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요. 검단에서 삼성역까지 도달하는데 130분이 걸린다고 해요.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GTX D 노선이 생기면 이게 28분으로 단축이 된다는 거죠. 이 노선이 추진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부 광역 급행철도라는 노선이 있어요. 이게 당아래에서 가산, 신림, 사당 이렇게 거쳐서 강남까지 가는 노선인데 요게 된다 그래도 검단은 수혜 지역이죠. 요 D 노선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이 되고 어디에서 정차할진 모르지만 요 역사 중에 2개 이상만 잡는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GTX 노선도를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겠죠. 이거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혹시 이쪽 부근에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노선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기도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인천 2호선 연장 노선이 있는데요. 20년 12월 30일에 인천시에서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요 노선 중에 포함된 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독정역에서 검단역으로 빠져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불로지구까지 가는데 이 독정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장을 하고 싶다는 경기도의 야망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앞서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불로지구까지 온 2호선이 걸포를 지나서 이렇게 킨텍스까지 간다는 거죠. 킨텍스에는 GTX A 노선이 있고요. 요 A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대곡역을 지나고 최근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창릉역을 지나게 되고요. 연신내를 거쳐서 서울역, 삼성역까지 가는 거죠. 검단은 GTX D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뭐가 있냐? 불로지구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건너왔죠. 그러면 여기에 킨텍스 여기 있는데 이 옆에는 킨텍스 전시장도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있고 CJ 라이브 시티와 고양 방송 영상밸리가 계획돼 있죠. 요건 곧 일자리고요. 요게 CJ 라이브 시티인데요. 요거요. 2024년 개장이 예정돼 있나 봐요. 연간 2천만 명 관광객 방문 효과를 기대한다. 약 24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어쨌든 이런 고양시의 호재 안에도 빨대를 싹.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미래 가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2월 16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요. 기존 GTX ABC 노선을 차질없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1년 6월에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비 검신 당첨자분들께서는 6월을 주목하셔라. 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다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판교 옆에 분당이 있다면 검단 옆에는 마곡이 있죠. 이 검단은 마곡의 배후지로서 최상의 입지다. 요 마곡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공급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죠. 자, 일단 마곡지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방향을 잡았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만 봐도 업무 용지와 산업시설 용지가 이렇게 많은 거죠. 주요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 LG 컨소시엄 8개사 고용인원 2만 명, 코오롱 컨소시엄 2,000명, S-오일 고용인원 1,000명, 롯데 컨소시엄 고용인원 600명, 이랜드그룹 1,800명, 넥센타이어 1,200명. 이것들은 기본 일자리고요. 이렇게 많은 용지에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로 이렇게 일자리는 많은데 여기에 아파트들은 요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항상 공급이 모자라고 앞으로는 더 모자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만 분양해도 완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스마트한 신도시가 생겼다. 직장은 여긴데 여기 사시던 분들, 여기 사시던 분들, 뭐 여기 사시던 분들까지 또 요쪽, 요 근처에 사시던 분들 요렇게 흡수하겠죠. 요렇게.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겨서 이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수요자들도 선택의 폭을 이렇게 넓혀서 보다 보면 아파트 가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여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기서 밀려오는 수요고요.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수요들은 또 여길 먼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고민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얘네죠. 3기 신도시예요. 얘가 계양 신도시, 얘가 부천 대장 신도시, 그리고 저 위로 창릉 신도시까지. 자, 3기 신도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기 신도시를 기다려라 말아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전청약에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 본청약과의 요 시간은 얼마나 될 건지, 본청약 시에 분양가는 또 얼마가 될 건지, 이 시간이 길다면 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본청약 후에 내가 실제로 입주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지, 그리고 입주 가능한 시기가 와서 입주를 할 때 그때의 부동산 경기와 이 금리는 얼마일지. 지금 금리가 3%라 그러면 이만큼의 이자를 낼 텐데 금리가 5%라 그러면 이만큼의 이자를 내겠죠. 똑같은 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 금리의 갭에 따라서 이자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5번까지 이렇게 다 좋았는데 도대체 이 차익 실현은 내가 언제 할 수 있을지, 자, 요거까지 다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3기 신도시를 기다리셔야겠다 그러면 당첨돼서 들어가셨다면 객관적으로 얘보다는 입지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꼭 판단해 보셔라. 자, 그럼 이제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뽑아봤어요. 여기 없는 부분들은 이미 분양한 단지예요. 1호선은 이렇게 들어와서 101역이 있고요. 요 옆에 이렇게 상업지구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102역, 103역이 있고 각각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롯데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신도시를 바라보실 땐 지금 투입되는 내 자본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최우선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학교죠. 일자리 해결되고 자녀 학교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공원도 보고 편의시설도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거주하시든 거주하시는 분의 그 결정과 생각은 충분히 존중해요. 근데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한정적인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단지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나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의 결정이 옳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양 예정인 단지들과 학교들만 표시했어요. 여기 1단계 먼저 보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여기서 이 빨간 테두리는 요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단지인데요. 여기요. AA13-2블럭이랑 1블럭이죠. 여기는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고요. GS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죠. 공공분양으로 자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위에 단지가
세대수는 60에서 85 타입 964세대고요. 요 아래 있는 단지는 60에서 85 타입 702세대네요. 둘 다 최고 층수는 25층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공 분양에서 60 초과 물량은 일반 분양에서 자산 요건이 없고 소득 요건이 없다 그랬죠. 브랜드가 자이라는 점, 역사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분들께서 공공 분양에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꼭 보셔야 될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 롯데몰이 들어온다면 영화관부터 해서 많은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겠죠. 자, 다음은 AA 6블럭이요. 7월에 분양 예정이고요. 여기는 대림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갖겠네요. 세대수는 60 이하 타입 822세대로 예정돼 있고요. 최고 층수는 15층이네요. 역과의 도보거리는 애매하지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변공원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네요. 세대수는 좀 애매한데 브랜드가 괜찮다. 다음은 AB3-2 블럭이요. 여기는 4월에 예정돼 있고요. 예미지가 들어오네요. 60에서 85 타입이 856세대, 85 초과 타입이 373세대, 최고 층수는 25층이요. 일단 도보권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학교와의 거리도 좀 있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아쉬움이 좀 있는데 85 초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1주택자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AB 1블럭이랑 8블럭이요. 여기는 둘 다 3월에 예정돼 있고요. 우민인이죠. AA 8블럭은 총 404세대 중에 60 이하 타입이 269세대, 60에서 85 타입이 135세대, 최고 층수 25층 동일하고요. AB 1블럭은 총 873세대 중에 60 이하 타입이 581세대, 60에서 85 타입이 292세대. 자, 여기도 역과의 거리는 좀 아쉬워요. 학교와의 거리도 좀 아쉬운데 앞에 계양천을 끼고 있는 장점은 있고요. 단지 규모도 작기 때문에 분양가가 월등히 저렴하다던가 평면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은 제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복 삼형제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RC 4블럭 6월에 예정돼 있고요. 금강 펜테리움이네요. 총 세대수 483세대, 60에서 85 타입이 359세대, 85 초과 타입이 124세대, RC 3블럭은 4월에 예정돼 있고요. 여기도 펜테리움이네요. 총 447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333세대, 85 초과 타입이 114세대, 둘 다 최고 층수는 35층이고요. 자, RC 1블럭, 여기도 주상복합이죠. 롯데캐슬이고요. 총 세대수는 390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307세대, 85 초과 타입이 83세대. 분양 시기는 미정이에요. 이 주복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 좋기 때문에 학교와의 거리는 좀 있더라도 자격만 되신다 그러면 어디든 도전해볼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85 초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적극 공략하셔라. 다음은 AB 13블럭이요. 여기도 분양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요. 후분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정률 60에서 80% 정도 되면 분양을 하겠죠. 호방건설이고요. 세대수는 1170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815세대, 85 초과 타입이 355세대, 최고 층수는 30층. 여기는 역과의 거리는 그런대로 괜찮고 학교와의 거리는 좀 있지만 이렇게 가로지르면 되겠죠. 그리고 85 초과 물량도 있고 브랜드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도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얘도 미정이고 얘도 미정인데 혹시 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얘가 좋겠죠. AA 10-1 블럭은 총 1458세대 중에서 60 이하가 583세대, 60에서 85 타입이 583세대, 85 초과 타입이 292세대가 있네요. 최고 층수는 25층. 얘는 상권도 가깝고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학교와의 거리도 가깝고 이 앞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배치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분양한 단지들은 빼고 남아있는 1단계 중에서
굳이 왕관을 씌워주자면 얘랑 얘가 좋아 보이네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혼자 따져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분양받은 집을 팔 때 수요자들이 와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다닐지를 혼자 고민을 해보세요. 저 위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102역, 103역이 있고 여기부터 볼게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는 아직 다 분양 시기는 미정이고요. 아직 건설사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렇게 세대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 A23블럭은 총 1289세대 중에서 6085 타입이 898세대, 85 초과 물량이 391세대, 최고 층수는 30층이고요. 여기 AB22블럭은 총 693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483세대, 85 초과 물량이 210세대, 최고 층수 25층. 여기 임대고요. AB24블럭이 총 1309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912세대, 85 초과 물량이 397세대, 최고 층수 30층. 자, 여기는 다 85 초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려보시기 좋고요. 세대수만 보자면 당연히 얘랑 얘가 좋겠고요. 학교와의 거리와 일조권까지 생각하면 얘가 낫겠네요. 어찌됐든 85 초과 물량을 도전하시는 저가점자나 1주택자분들께서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나중에 분양 공고 나오면 브랜드나 분양 가격에 따라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봐요. 다음은 여기 이렇게 돌아갈게요. 자, 여기는 임대 물량이고요. AB21-1 블럭. 여기도 분양식이랑 건설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총 724세대 중에서 60 타입이 60 이하 타입 482세대, 60에서 85 타입 282세대, 최고 층수 25층이네요. 세대수도 작고 추천 물량도 없고 메리트는 없어요. 이 메리트가 없다는 건 여기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검단에 입성하실 분들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AB20-1 블럭. 여기는 22년 하반기예요. 제일건설이고요. 총 674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470세대, 85 초과 물량이 204세대, 최고 층수 30층. AB20-2 블럭. 여기죠. 여기는 대장감이죠. 1483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1033세대, 85 초과 타입이 450세대, 최고 층수 30층. 그리고 RC6블럭 주상복합이요. 분양식이랑 건설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세대수는 260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205세대, 85 초과 물량이 55세대, 최고 층수 35층이요. 요 85 초과 물량은 비록 먼 미래긴 하지만 관심은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AB20-2 블럭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죠. 산도 끼고 있고 물도 끼고 있고 상권도 끼고 있고 학교도 끼고 있고 상대적으로 살짝 아쉬운 역과의 거리인데 얘들이 다 상세해 준다. 다음은 이렇게 볼게요. AA-24 블럭이요. 여기도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세대수만 참고하세요. AA24 블럭은 총 1086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757세대, 85 초과 물량이 329세대, 최고 층수 25층. AA17 블럭은 총 세대수 1574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1097세대, 85 초과 물량이 477세대, 최고 층수 25층이요. 주상복합 RC5블럭은 총 826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 614세대, 85 초과 물량이 212세대, 최고 층수 35층이고요. 여기가 ABC9블럭이요. 여기는 분양 시기는 미정이고 건설사는 호반이요. 총 920세대로 구성됐고요. 60에서 85 타입이요. 최고 층수 30층. 그리고 AA18 블럭 총 1212세대 중에서 60 이하 타입이 1120세대, 60에서 85 타입이 92세대, 최고 층수 20층이요.
여기도 당연히 8호 초과 물량 주목하셔야겠죠? 이런 데는 어디든 당첨되실 수만 있으면 고민 없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도 보면 아시죠? 다음은 이렇게 돌아갈게요. 다음은 AA23블럭이요. 여기는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금강 펜테리움이네요. 세대수는 총 1049세대 중에서 60에서 8호 타입이 731세대, 8호 초과 물량이 318세대, 최고 중수 25층이요. 여기가 AB18블럭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제일건설이에요. 총 1813세대 중에서 60에서 8호 타입이 1264세대, 8호 초과 물량이 549세대, 최고 중수 30층이요. 그리고 여기 AA22블럭 제일건설이고요. 분양 시기는 아직 미정, 제일건설이고요. 총 1108세대 중에서 60에서 8호 물량이 772세대, 8호 초과 물량이 336세대, 최고 중수 25층이요. 자, 다음은 AB17블럭이요. 여기도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여기 23블럭이랑 같이 우미린이고요. 943세대 중에서 60에서 8호 타입 943세대, 최고 중수 30층. 여기랑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하셔야겠고, 선택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AA15블럭. 여기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제일건설이네요. 총 1498세대 중에서 60에서 8호 타입이 1044세대에 8호 초과 물량이 454세대, 최고 중수 25층이요. 다음은 AA16블럭. 분양 시기는 미정이고요. 여기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죠. 총 1535세대 중에서 60에서 8호 타입이 1070세대, 85 초과 물량이 465세대, 최고 중수 25층. 다음은 AA21블럭. 여기 색깔을 잘못해 놨는데 여기 공공분양이고요. 분양 시기는 미정. 60에서 8호 타입 1224세대요. 다음은 AA20블럭 대방건설이고요. 846세대 중에서 60 이하 타입이 563세대, 60에서 8호 타입이 283세대. 여긴 임대고요. AB17블럭. 얘가 여기서 중복이 됐네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겠네요. 8호 초과 물량이 없으니까 여기에요. 여기도 굳이 왕관을 씌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단계에서 왕관은 여기였고, 그리고 자격 되신다 그러면 여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현재 요 1호선 연장 노선과 쾌적한 단지 조성과 이 요소에 있는 장점들로 외부 수요들을 빨아들이기에 충분한 장점들을 갖춘 곳이에요. 그런데 아주 만약에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얘가 생겨준다면 여기에 입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있겠죠. 꼭 당첨되시고 이렇게 되시길 바랄게요.